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차를 갖고 왔습니다. 기아.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알아맞추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 차를 타셨거나 열선 핸들이 없는 관계로 장갑을 끼고. 어우, 이게 차가 큰 차는 아닌데 핸들이 가볍진 않아요. 와, 감동이다 진짜. 어떻게 이 차가 이런 느낌이 나지? 왜 그래? 경찰에서 작을 줄 알았는데 헤드룸이 생각보다. 뭐야, 무릎 왜 그래? 네, 지금 딱 알맞습니다. 저를. 뭘 알맞아. 밀어. 이제 됐어? 네. 머리는 안 닿네? 키 큰데? 지금 머리카락만 교차했습니다. 희한하다. 경찰 안 같아서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모닝의 선배라고 볼 수 없고 레이의 할아버지가 아닌가. 이 비스토는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현대자동차의 경차 아토스가 있었습니다. 아토스의 인도 현지 생산 차량을 상트로라고 했고요. 그 상트로 현대자동차 아토스의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그 상트로 프로젝트가 이제 기아 비스토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토스랑 형제차로 보시면 돼요. 아토스처럼 박스카 형태의 경차이고 천고가 높은 게 특징인데 아토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모양 디테일이 약간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 아토스도 그 당시에는 좀 예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기아 비스토가 더 디자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차 탄생은 어떻게 됐냐? 과거에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 보고 작은 차, 기름 덜 먹는 차를 만들려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작은 차, 기름 덜 먹는 차는 일단은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차를 싸게 해서 팔면은 회사에서는 이윤이 적겠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대우만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하고 티코라는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을 만들죠. 그 티코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뭐지? 하면서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경차 빨리 만들어! 하고 출시된 게 아토즈, 그리고 기아의 비스토까지. 경차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립니다. 비스토는 1999년에 출시를 해서 몇 년 동안 나오다가 단종이 된 모델입니다. 얘는 추후에 모닝이라는 기아자동차 경차의 대들보 같은 모델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요 예쁜 깜찍한 요 차가 짧게 판매를 했었고 그 판매하는 동안 적지 않은 임팩트를 좀 남겼던 그런 모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현대 캐스퍼 그리고 기아 레이의 전신이 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레이랑 캐스퍼를 좀 반반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내도 보면은 이 디자인이 여기 수납 공간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천고 높은 건 당연히 장점이고 이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현대 캐스퍼를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의 이런 아기자기한 느낌이 여기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게 아닌가. 지금 한 바퀴 주행을 하고 오는데 6만 킬로라서 그런지 주행에 대한 걱정이 들었거든요. 이거 2001년식에다가 오래전에 단종돼 꼭 더군다나 엔진 작은 경차인데 정상적인 주행이 좀 가능할까? 그리고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떨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걱정을 했었는데도 괜찮습니다. 이 전차주분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주행 질감이 나쁘지 않고요. 무난하게 나가요. 이거 차 안 나갈 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핸들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역시 스포츠카 잘 만드는 기아 자동차 아시죠? 진동 소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탈만해요.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뉴모닝, 올뉴모닝 이런 애들이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 차를 엄청나게 잘 만들었느냐? 그것보다는 경차가 엄청난 발전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디자인, 옵션 요 정도만 조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의 경차의 주행 질감, 지금의 경차의 주행 질감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경차의 고조 할아버지, 가장 오래된 선배님 비스토입니다. 당시 비스토는 박스카 형태를 취했었고요.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나왔을 때는 티코라는 어마어마한 대우자동차의 경차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각진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장점은 천고가 생각보다 높아서 안에 거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차 치고는 답답함이 좀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옛날 차답게
그릴이라든지 범퍼 이런 디자인 좀 단순하고 밋밋하지만 둥글둥글 부드러운 디자인의 차들은 좀 금방 질렸을 것 같고, 좀 선이 살아있는 그런 각진 디자인이 나중에 봐도 좀 질리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스톤은 지금 봐도 그렇게 못생긴 차 같다는 생각은 절대 안 들고 촌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안 듭니다. 지금 나오는 레이가 박스카 형태처럼 나온 건데, 이 기아 비스토가 전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 멋을 많이 둔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저는 스티커를 차주님께서 붙이셨나 했는데 순정 형태 같아요. 요 테일램프도 그냥 일반적인 테일램프가 아니라 이렇게 베젤을 둠으로써 스포티함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해 장착된 순정형 스포일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에어로다이나믹보다는 그냥 멋을 위한 건데, 그래도 요 스포일러 하나로 얘가 밋밋하지 않고 뒤에서 보는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 달리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비스토는 터보 모델도 있었어요. 비스토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포르쉐랑 맞짱을 떴다는 그런 괴담도 있습니다. 여기 이 옛날 차다 보니까 여기서 트렁크를 열 수는 없어요.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는데, 트렁크는 여기 시트 밑에 요걸 열면 열립니다. 네. 이게 좀 놀라운 게 경차치고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경차 규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넓다는 거는 2열 시트 공간이 좀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 2열 레그룸은 좁고요, 트렁크는 넓은 그런 설계를 채택을 했어요. 요 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차단막이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은 이쪽에 먼지가 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석까지 유입이 안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렇게 열어서 부피가 큰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는 앞으로 제껴지기 때문에 뭐 차가 작아서 차박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골동품이잖아. 비스토 취급 설명서 보증서. 야, 이거는 지금은 절대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책만 따로 중고나라에다가 팔까? 한 5만원 받을 것 같은데. 밑에 예전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필수였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쓴 스페어 타이어 장착돼 있고 자키도 있습니다. 이게 레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게 높아갖고, 제가 레이 그때 소개했을 때 우산을 대신할 수 있는 레이의 트렁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제가 키가 작지가 않은데 대한민국 평균인데 제 머리가 안 닿네요. 예,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이게 짐을 넣고 실을 때 요거 때문에 불편해 갖고, 이게 낮으면은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자꾸 시야에 걸리고. 근데 높게 올라갈수록 이게 편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스토는 확실히 앞모습도 괜찮은데 뒷모습이 세련된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뒷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잘 달리게 생겼어요. 자, 이 비스토 모델의 등급은 밀레니엄입니다. 당시에는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세기 말이었기 때문에 혼돈, 카오스 이런 시대였거든요. 밀레니엄 시대를 연 밀레니엄 모델입니다. 휠은 아쉽게도 깡통휠이지만 굴러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시속 100km까지 무난하게 나갑니다. 네, 레그룸은 확실히 좀 좁아요. 근데 차고가 높다 보니까 헤드룸이 넉넉한 게 장점이고요.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 오래된 차들은 이게 오히려 더 값어치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레어템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 아름답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창문 열었습니다. 이게 앞에도 수동형 창문이 있을 때 이거를 여는 티를 안 내려고 주유할 때 이렇게 막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 핸들 투톤이랑 저 가죽 기어 노브는 원래 순정으로 밀레니엄 등급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현대 캐스퍼랑 제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지금 센터 패시아 느낌, 그리고 계기판 이런 것들이 좀 옛날 차인데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원래 다시방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과감하게 다시방을 빼버리고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는 피규어를 갖다 놓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 피규어 싹 깔아버리고 여기도 피규어 싹 깔면은, 아니다, 여기는 화분을 키우는 게 어떨까요? 흙을 이렇게 넣어갖고 물바지 해놓고 화분을 키울 수 있는. 당시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진짜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옵션은 단촐합니다. 따로 없어요. 열선 시트도 없고 그냥 에어컨과 히터만 나오고요. 여기 오디오는 인켈 아닌가? 인켈? 옛날에 인켈이었는데 기아 자동차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은 참 보기 힘들고 구하기 어려운 거죠. 라디오 나오나 한번 봐야겠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 야, 음질 엄청 좋아요. 라디오 살아 있습니다. 네, 저희 예스카에서 드디어 해냈습니다. 구하기 힘든 비스토 6만 킬로.
2001년식 뭐 이거는 거의 보물 같은 차량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셔서 앞으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차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스토에 대해서 저도 오랜만에 보면서 추억에 좀 빠져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비스토는 이런 차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차의 발전의 한 획을 그었던 스타트 모델로 보시면 되고, 진짜 이때 당시에 이런 디자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구하기 힘들고 보기 힘든 차량도 언제나 열심히 발로 뛰어서 구해서 여러분들께 갖고 오겠습니다. 저희 예스카는 최고의 중고차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희귀 차종을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당연히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예스카 구독해주시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의 신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신!